원래는 다음 영상으로 닭 시리즈 2편을 올릴 계획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발 이슈가 터져 이번 영상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이슈는 한국의 생존과 아주 긴밀히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들은 남의 나라 일은 신경 끄고 우리만 잘 지키면 되지라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급하게 이번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4일, 중국은 대만을 향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강도 높은 대만 봉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EEZ를 침범하기까지 했죠.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치인이 대만에 방문하는 게 뭐라고 중국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왜 저렇게 경기를 일으키며 도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이 이러한 무력 시위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중국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이 중화민족의 유일한 국가이며 그렇기에 대만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수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감히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한 중국을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번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도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1차적인 목표는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고 수십 년간 그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중국이 고작 이 정도 압박에 굴할 리가 없죠.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양 진출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 전략은 크게 동서 두 방면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중국 해양 전략의 한 축인 도련성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대내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적 부분입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완전 방역을 목표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치며 46년 만에 미국이 중국을 앞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끊임없는 건설과 개발로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었던 만큼 현재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 역시 부동산 업계입니다. 현재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채권 디폴트 규모가 작년 전체의 2배를 넘어섰는데 그중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었죠. 중국에게 있어 더 암울한 점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처한 악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던 금융업계마저도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 중국 지방은행 5곳이 고객들의 예금을 동결했고 불안감을 느낀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뱅크런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막고자 단동, 지우장 같은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션전,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일일 인출 금액을 제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션전의 경우 동결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거주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거주증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거주지를 나타내는 신분증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인들은 이 거주증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대도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 거주지는 타 지역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사실상 계좌에 돈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은행에 돈이 묶여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달라며 무려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이고 이전에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해 안이 꼽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던 만큼 18년도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가며 자신의 3연임을 위한 포석을 모두 깔아둔 시진핑으로서는 올 가을 3연임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진핑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주변과의 갈등을 격화, 특히 미국과의 갈등 구조를 격화시키며 국민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중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예민한 대만에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현실의 문제에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앞서 말했듯 중국은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도련선입니다. 바다 위의 섬들을 기점으로 연결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 도련선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단계인 제1도련선은 남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오키나와 인근 해역까지 아우르는 구역으로 중국 근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며 중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 단계인 제2도련선은 일본 동부 해안에서부터 오가사와라 제도, 사이판, 괌을 거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필리핀의 전역을 감싸고 있는 구역으로 안전이 확보된 근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변 바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은 제3도련선은 안류산 열도에서부터 하와이를 거쳐 뉴질랜드에 이르는 서태평양 전역을 소나기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한 전략의 첫 걸음인 제1도련선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이 행한 첫 행보는 바로 남중국해 일대를 장악하는 것이었죠.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군사기지를 지으며 지배력을 확장해 나갔고 미국은 이에 대항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그리고 피어리 크로스 암초 이 세 곳의 군사화를 완료하며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거의 완성하였고 이제 1도련선을 마저 완성하기 위해 대만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뒤에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버티고 있지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전면전은 승산이 없으니 대만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만과 미국을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대만에 상륙하여 점령할 때까지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만의 방공 능력과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중국군이 미 함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므로 언제든 대만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미 7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대만에 상륙하여 점령이 가능할지 본인들의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도 있지요. 다음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이때를 노렸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 티벳을 점령한 경험이 있던 중국은 이번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대만을 도발함으로 미국의 간을 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역인 반면 대만은 다릅니다. 미국에게 있어 대만은 중국 봉쇄의 중요한 한 축임과 동시에 미국 태평양 방어라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요. 사실 도련선은 중국이 창안한 개념이 아닙니다. 도련선의 개념을 창안한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 외교 분석 정책가였던 존 F. 덜레스는 아일랜드 체인이라는 전략 개념을 창안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방위를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처음 덜레스가 이 개념을 창안했을 당시에는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 외면받았지만 이후 냉전 체제가 끝나고 중국이 부상하게 되며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 봉쇄를 위해 아일랜드 체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중국 봉쇄와 태평양 지역의 방어라인 구축을 위해 미국이 도입했던 전략이 바로 아일랜드 체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그 개념을 가져다가 약간 손본 게 바로 도련선 전략이었던 것이고요. 즉, 중국은 단순히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봉쇄라인과 방어라인을 모조리 빼앗아 오겠다 라고 미국에게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성공해 제3도련선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미 서부 마지막 방어선인 하와이까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니 사실상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미죠.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영린을 건들며 대놓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역시도 초장부터 싹을 자르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기존의 관행을 깨고 대만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며 중국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 기조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1도련선 그 최북단에 바로 한반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중국의 도련선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에 대항한 A2AD,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들의 영토가 직접 공격당하는 것을 막고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자신보다 강한 적대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들므로 원래 목표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작전을 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예방적 차원의 전략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역시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기 위해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우선적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며 미국 방위라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육로로 연결된 주변국들 중 중국의 군사력을 단독으로 버텨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고 거기다 미군의 지원까지 등에 업으면 중국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최단 루트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 만큼 우리가 중립을 외치던 말던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한국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는 더욱 심해질 테고 만약 대만이 중국 수중에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중국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을 손에 넣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전히 해군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드 설치 반대, 미군 철수, 전작권 회수를 외치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삼각 방어 라인을 흔드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나라를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